아셨죠?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제 돈 주고. 자, 이 왼손으로 판넬 잡는 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위질이랑 다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이제 원데이 과정을 조금 뭐 한 몇 달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원데이 과정에서 느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체크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시험을 약 2회 이상 치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큰 실수를 안 했는데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만 제가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 신청 자체를. 아니면은 솔직히 뭐 시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큰 실수를 해서 떨어지신 분들은 크게 뭐 저한테 수업 들으러 오시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수업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거의 뭐 90% 이상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본인들은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쳐드리는 것들 대부분이 일단 가위질하고 빗질, 이거 무조건 고쳐드립니다. 이거를 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시험장 가서 커트를 했는데 뭐 스파니엘이 나왔던 이사드로가 나왔던 모양이 잘 나왔어. 그래서 자기는 커트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괜찮겠는데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몰라서 저한테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되게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들을 전부 다그 뛰어넘고 그냥 모양 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 자, 일단 커트에서는 가위질하고 빗질, 그리고 이 왼손으로 판넬 잡는 이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왼손으로 판넬 잡는 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위질이랑 다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 영상에서도 항상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얘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 저 항상 손 이렇게 잡으라고 가르쳐 드렸죠. 커트 영상 찍을 때 요거 이렇게 해서 머리가 꺾이지 않게끔, 머리가 위에 있어도 꺾이지 않게끔 일자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많은 분들이 커트하실 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런 거. 그리고 빗질 하실 때도 밀어서 빗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당겨서 빗질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내가 그 두상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커트를 하실 때 가위가 내 오른쪽 가슴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된 자세가 나오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팔꿈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정석대로 가위질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 판넬 잡는 손이 오른쪽 가슴 쪽에 가지 않고, 이 영상은 좌우 반전이라 이게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오른쪽 가슴 쪽에 이 판넬 잡는 손이 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이게 깨진단 말이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위질을 하게 되고 손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왼손 판넬 잡는 손, 이거 연습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로 무조건 시험장을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트 하나만 봐도 거기서 많은 감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58점, 59점, 50점 후반대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소한 거 몇 가지만 고쳐서 가시더라도 시험에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커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감점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정작 그걸 모르고 나 단차 정확히 났고 4에서 5cm 여기 네이프 쪽에서 이거 났고 그 다음에 양쪽 길이 밸런스 잘 맞았어.
그러니까 나는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드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뿌리 볼륨이 제대로 사는지 어떤 분들을 보면 노젓기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드라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 눈에는 나 좀 보세요,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좀 보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뿌리 볼륨 살리는 방법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막 부시시하게 되고 롤빗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인컬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 모양 인컬 나왔으니까 이것도 큰 실수 안 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또 뭐 샴푸 하실 때도, 뭐 샴푸 영상 찍을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샴푸 하실 때도 테크닉 네 가지 두 사이클 다 했고 지압도 다 했고 샴푸도 막 했으니까 크게 실수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상 보면 샴푸 하실 때도 네이프 쪽 거품 하나도 안 나고 거품을 내는 방법도 모르고, 어떠 그래서 거품의 양이 엄청 적어. 하다 보면 거품이 사라져 버리겠죠, 거품의 양이 적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샴푸의 기본이잖아요. 거품을 많이 내고 이렇게 샴푸를 해야지 안 아파요, 받는 사람도. 그리고 깨끗이 씻겨질 수도 있고. 근데 거품도 제대로 안 나고 골고루 나지도 않고 그냥 이 네이프 쪽은 아예 묻지도 않고 물도 제대로 이쪽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테크닉 하라고 했는데 테크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 전 영상에서도. 내가 자신이 없으면 머리가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심하게 하게 돼.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쓱쓱쓱쓱 크게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대로 처음부터 배웠으면 이런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처음부터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교정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왜? 내가 습관이 이미 그렇게 박혀버렸어.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중해야 되는 것을 무엇인가 연습하실 때 그거를 꼭 체크하고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참, 제가 막 이렇게 단톡방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뭐 그 중요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 주시지 마시고, 규정 그 큐넷 들어가시면 이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그런 거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기본기를 다졌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시험장에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샴푸와 그 두피 스케일링 할 때는 내가 두피 스케일링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샴푸 테크닉을 능숙하게 하는지, 지압을 능숙하게 하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샴푸를 거품을 내고 헹구고 할 수 있는지,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린스를 할 때 혹시라도 내가 막 두피에다가 바르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커트 할 때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정확한 가위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확한 빗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판넬 잡는 이 왼손은 내가 정확하게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사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커트만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드라이 할 때는 내가 올바른 드라이 몰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뿌리 볼륨은 어떻게 주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게 드라이가 되지 않는지, 내가 열 처리 시간을 일정하게 주는지, 그리고 롤빗 회전수는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딩 할 때는 내가 텐션을 적정하게 주는지, 뭐
고무줄 처리는 뭐 너무 뿌리 밴딩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고 내가 자세는 내 가슴 높이에서 하고 있는지 내가 짝다리를 짚고 하고 있지 않는지 일어나셔서 실수를 하실 때 짝다리를 짚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주는 역할이 강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짝다리를 짚고 하지 않는지, 내 자세가 너무 엉성하진 않는지. 심사위원들이 딱 뒤에서 보면 뭘 볼 것 같아, 여러분? 이 샴푸가 국가고시용 샴푸인지 아닌지를 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매 시간마다 신문지를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볼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아니야. 심사위원들은 그 각 과목에 맞는 정확한 내가 그 시술 방법이라든지 기본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할 때는 염색부 터치 방법을 정확하게 하는지, 라인을 잘 잡는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지. 그리고 주변은 정리를 잘 하면서 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포커스를 못 맞추고 계속 바깥 어느 다른 거에 그리고 완성품에 완성작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굳이 원데이 수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이거 충분히 뭐 지금 학원 다니시고 계시는 강사님들한테 물어봐서 체크 받을 수 있어요. 그 강사분이 그냥 기본이 돼 있으신 강사분이라면 누구나 다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잘 물어보시고 굳이 멀리까지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디 사시냐면 서울, 부산, 경남, 뭐 전북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게 멀리서 오신단 말이야. 그럼 나도 미안해. 이까지 그 멀리서 이까지 오신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수업 시간을 4시간으로 잡고 하지만은 미안해서 좀 더 끝까지 봐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 굳이 그렇게 멀리 오시지 않아도 이런 것들 본인들이 좀 잘 체크해가지고 시험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기본기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꼭 내가 집중을 어떤 거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학원을 안 다니시거나 뭐 학원 기간이 끝났거나 뭐 모르셔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학원 강사님한테 뭐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굳이 전주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수업을 주말에밖에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 좀 쉬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제가 오늘 영상 찍었던 거 꼭 잘 생각해서 연습하시고 거기를 내가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시험장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연습하실 때 목표 점수를 60점으로 잡지 마세요. 무조건 70점으로 잡고 연습하세요. 그래야 내가 시험장 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높아져요.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계속 해요. 시험장 가면 내가 평소에 연습할 때 나오지 않았던 실수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목표 점수를 조금 높게 잡고 내가 좀 더 완성도 있고 기본에 충실하고 해서 점수를 최소한으로 깎이는 상태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혹여나 실수 하나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도 저희 학원 친구가 로트를 하나 덜 말았어. 근데 보통 로트 하나 덜 말고 해서 체크 당하면 많이들 떨어지시는데 그 친구도 합격했고 또 이번에 같이 또 시험 본 친구도 뭐 그라데이션이 나왔나? 하여튼 그랬는데 사블러킹을 탔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중간에 타고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실수 60점을 목표로 했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근데 높게 다른 거에서 감점이 많이 안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감점의 폭이 크더라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고 기본에 충실해서 연습하면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